22장 상품 상세 정보입니다. 상품 상세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품 상세 정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기술 사항들이 나오죠. 상품 상세 정보에서 상품을 몇 개 주문할 거냐 이런 선택 상자가 있는데 그 선택 상자를 스피너라는 객체로 구현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정보에서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확대 축소하는 그런 툴도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미지 확대 축소이고요. 그리고 비트맵 리사이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솔루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그리고 계속 쇼핑하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그리고 웹 상세 정보. 앱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영역이 화면 영역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더 상세한 그런 상세 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서 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자열을 치환하는 유틸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트링 리플레이스라는 유틸리티 메소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 상품 상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XML이 필요하죠. 이 XML은 moldetail.php라는 XML에서 구현을 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실험용 XML을 이제 제너레이터 개념에서 구현하는 거를 소개시켰는데 이전에도 이제 XML을 PHP로 구현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너레이터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어렵게 생각될 것 같아서 이 장부터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개념을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XML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옵션 메뉴에서도 상품 검색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능이 잘 되도록 교정하는 과정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또 주로 넘버 포맷 익셉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그런 디버깅 과정을 이 장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품 상세 정보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이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먼저 준비를 했죠. 바로 구매하기 버튼, 그리고 장바구니 버튼, 그 다음에 쇼핑, 계속 쇼핑하기 버튼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드롭을 폴더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레이아웃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요. mol detail.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디자인 편집기 화면에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웃라인하고 같이 볼까요?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는데 객체들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객체들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처리를 했고 맨 위에 상단 메뉴가 있죠. 이 상단 메뉴는 include로 처리했겠죠. 이렇게 include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품 상세 보기 화면은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화면의 상단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스크롤 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전체를 내용을 묶어줬죠. 그리고 상품명과 분류명을 묶어서 라운드 박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상품 이미지를 출력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정보하고 주문할 수량을 선택할 수 있는 스피너 그리고 버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가격 정보 출력하고
그리고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주문량이라는 텍스트 뷰를 출력을 하고 바로 옆에 스피너로 주문할 수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버튼 레이아웃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하고 그리고 계속 쇼핑하기 버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이팅하고 기타 요약 정보, 상세 정보를 배치하고 라운드 박스로 묶어줬죠. 이것도 역시 그 전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었네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줬고요. 그리고 레이팅에 대한 항목이 라운드 박스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묶어주고 같은 등급에서 웹 상세 보기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레이팅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프로덕트 브리프하고 프로드 인포 정보를 문자열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소스에서 주요 사항들을 보면은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고 있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잡았죠. 상단 메뉴에 대해서 인클루드 처리를 했고요. 스크롤 뷰로 리니어 레이아웃과 함께 스크롤 뷰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에서도 페이드 스크롤즈를 폴스로 해서 스크롤바가 항상 나타나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스크롤바에 대한 객체, 스크롤 뷰에 대한 객체는 스크롤 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도 역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서 객체가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상품명과 그리고 분류명을 출력하는 영역을 잡았고, 라운드 박스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묶어줘서 둥근 사각 영역으로 구분을 해줬죠. 그 다음엔 이제 상품 이미지를 이미지 뷰 태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그 id 값은 prod img라고 정의를 했고, 기본 이미지는 블랭크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 타입을 fit xy라고 설정을 했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센터로 해서 이제 중앙에 객체가 이미지가 배치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미지의 크기만큼 랩 컨텐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또 한번 묶어주고 그 안에다가 가격 정보, 그리고 다시 또 가격 정보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또 묶었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주문 수량을 출력을 하는데 스피너 객체를 사용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자, 스피너 객체의 id는 EA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속성에 스피너 EA 언더바 스피너 언더바 프롬프트라는 문자열을 출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피너를 클릭을 했을 때 대화상자가 선택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그 선택 대화상자에 출력할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타나죠. strings.xml에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변수명은 EA 언더바 스피너 언더바 프롬프트라고 정의를 하고, 내용은 수량을 선택하세요 라는 안내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안내문이 이제 스피너를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안내문이죠. 자, 연이어서 계속 레이아웃 디자인을 보면 다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버튼을 출력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버튼은 장바구니에 넣기 버튼,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계속 쇼핑하기 버튼입니다. 이미지는 첫 번째 거는 몰 언더바 카트 언더바 btn이고 두 번째 거는
이미지가 몰 언더바 continue btn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id는 몰 카트 btn, 밑에 거는 몰 리스트 btn 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쇼핑 계속하기 버튼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를 right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배치되도록 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오른쪽 정렬로 해서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라이트 두 개 다 오른쪽으로 배치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비티를 센터로 했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버튼이 가운데 배치되도록 디자인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상품 등급 정보라고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라운드 박스를 처리를 했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뭐 패딩도 정하고 마진도 이렇게 정했고요. 레이팅 객체에서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어줬고요. 첫 번째 객체로는 별표로 출력할 수 있는 레이팅 값이죠. 그래서 이 id를 레이팅이라고 정했고, 두 번째는 레이팅 텍스트인데 기본 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을 했습니다. 디자인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요약 정보를 출력을 하는데, 요약 정보는 뭐 프로드 브리프라는 아이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요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세 정보에 관한 건데 프로드 인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리고 요것도 뭐 특별하게 특별한 속성을 적용한 건 없고요. 그리고 더 상세한 웹 상품 보기라는 버튼 객체로 추가를 했네요. 이 객체명은 웹인포 bt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정의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탭을 클릭을 한 상태고,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액티비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액티비티가 하나 추가가 됐겠죠. 액티비티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선택하고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임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new java 클래스라는 창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름에다가 more detail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슈퍼 클래스는 액티비티로 선택이 되어 있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액티비티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된 기본 구문이 이렇게 된다라고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네임 항목에는 이렇게 more detail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마는 앞에서 만들었던 스타일 디폴트 스크린이라는 테마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목으로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추저라는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할 거는 상세 화면에 대한 화면 제목을 만들 건데 아직 그 스트링스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새로 등록할 수 있게 new string이라는 버튼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을 입력을 하는데 화면 제목으로 사용할 거라 상품 정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 객체명은 more underbar detail underbar name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추가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추가가 돼서 몰 언더바 디테일 언더바 네임이라고 나타나는데, 만약에 추가하고 나서 바로 이 객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번 접었다가 다시 피시면은 제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몰 언더바 디테일 언더바 네임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 참고로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라벨 값을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매니페스트에 대한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소스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대한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액티비티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몰 디테일 .java 파일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과정이죠. 먼저 작성을 하기 전에 윗단에다가 클래스 내 전역 변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그하고 그리고 해시맵 데이터, 유틸리티에 호출했죠. 현재 액티비티에 대한 객체, 그리고 인텐트, 그리고 분류 코드, 그리고 분류명. 이거는 이제 선택한 수량이죠. 수량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한 주문 수량을 선택하기 위한 스피너를 선언했고, 화면 전환할 때 필요한 액티비티, 그 다음 상단 메뉴에 대한 탑, 그리고 상세 정보 같은 경우는 상품 고유 정보를 전달받기로 했죠. 그 고유 번호를 전달받기 위해서 row id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onCreate 메소드에서 레이아웃을 몰 언더바 디테일을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가 작동되게 구문을 추가를 했고, 액티비티에 대해서 this라고 해서 현재 액티비티 정의를 했고, intent를 통해서 row id라는 전달 변수를 받아왔죠. 그리고 cms util에 act 변수에다가 현재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 정보를 전달을 했고, 태그에는 현재 클래스 명을 태그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정의를 했고, getXML 데이터 리스트를 호출을 해서 상세 정보를 웹서버에서 가져와서 출력하도록 하는 구문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버튼 턴온이라는 btn 턴온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할 것입니다. getXML 데이터 리스트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데, 웹서버에서 몰 언더바 디테일 .php를 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달 변수는 row id, 상품 번호죠. 상품 번호를 던지기로 했고, 통신 객체 준비해서 통신을 해서 해도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HM이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 값에 레코드 수를 검사를 해서 레코드 정보를 상품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카운트 값이 제로이겠죠. 그래서 상품 정보가 없을 때는 토스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에서 분류 코드와 분류명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분류명을 탑 메뉴에서 화면 제목으로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print info 메소드를 호출하고 init spinner 그 주문 수량에 대한 처리를 했고, 로드 이미지 상품 이미지를 호출하는 그 구문을 메소드를 통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print info 정보를 출력하는 거죠. 주로 이제 텍스트 뷰에 해당되는
정보를 객체를 호출을 해서 웹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init 스피너라는 메소드에서 스피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너 데이터를 배열로 선언을 했죠. 스트링 배열로. 그리고 maxEA는 최대 주문 수량입니다. 이 최대 주문 수량을 XML 데이터에서 maxEA라는 필드 값에서 가져왔죠. 그리고 만약에 값이 없을 때는 0값이 대입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스피너 배열의 총 개수를 맥스, 예를 들어서 최대 주문량이 2개이면 플러스1에서 3개까지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스 수량만큼 반복을 하는데 0에서부터 반복했으니까 만약에 맥스가 2이면은 0부터 이퀄이 붙어 있죠. 그래서 0부터 0, 1, 2 해서 3개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이 i의 값이 이제 0, 1, 2 이런 식으로 가죠. 그 값들을 이제 스피너 배열에 하나씩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스피너 배열에는 값이 0,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스피너 객체를 호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문 수량이 0보다 작으면 주문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스피너 객체를 1로 배열을 재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레코드에 재고가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set enabled를 false로 해서 스피너 객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한 거죠. 주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array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스피너 값을 적용을 하는데 이 array 어댑터 클래스를 호출을 하는데 현재 액티비티를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본 레이아웃에서 지원하고 있는 simple spinner item이라는 이 객체를 스피너 목록에 출력을 할 때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이 타입에 따라서 이제 스피너 목록이 나오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너에 대한 데이터를 배열로 대입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거를 어댑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스피너에 어댑터를 세팅을 했죠. 이제 위에서 정의한 어댑터대로 세팅을 했으니까 목록이 나오는 스타일이 뭐 이런 스타일로 나타날 거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매핑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처음에 나타날 때는 기본값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ea.setSelection 해서 웹에서 콤보 상자를 선택할 때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adapter.getPosition 해서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스피너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게끔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만약에 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재고량이 없을 경우는 1이라는 값이 없어서 이 셀렉션 구문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재고량이 부족합니다 라는 부분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만약에 주문 수량이 있으면 기본 수량을 1개로 정의를 하겠다는 의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elected 아이템의 포지션이 0보다 작다,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또 다시 첫 번째 게 선택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한 클래스 내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데 HMIMG에 이미지 객체를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 이미지 객체를 선언을 미리 해놨고, 그 다음에 비트맵 객체 작은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맵 객체가 큰 거일 때, 그리고 org width 이 부분은 원래 이미지의 가로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랭크 이미지일 경우 드로블로 선언을 해놨고요. 로딩 이미지 메소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먼저 prod img라는 객체를 호출을 해왔습니다. 이미지 뷰에 대한 객체를 호출을 해왔고, 이미지를 출력하지 못할 때는 블랭크 이미지를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블랭크 이미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블랭크 이미지를 출력하게끔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 사이즈는 120 픽셀로 보면 되나요? 아무튼 120이라고 이렇게 인티저 값을 대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에서 이미지 위치를 정의를 해줬겠죠. 그 이미지 위치를 URI로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로그캣에 그 이미지의 경로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미지를 웹서버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try catch 구문으로 이렇게 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이 이미지 경로에 대한 정보가 널이면 안 되죠. 널이면 아니죠. 실수했네요. 메모리에 담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없을 때만 가져오겠다, 웹서버를 통해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소를 다시 받아서 URL로 인코딩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 객체를 오픈을 해서 커넥션을 하죠. 연결을 해서 스트림 형식으로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를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는데 메모리에 대입을 하는데 해시맵이라는 메모리에 대입을 하는데 img 가로 제로라는 이런 변수명으로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 이미지가 이제 원본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IO exception에 대해서 오류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이미지가 있으면은 웹서버로부터 받아서 메모리에 기록한 이미지가 있을 때죠. 있으면은 두 가지로 이제 분기를 시키네요. img라는 거하고 imgl이라는 거하고, img 같은 경우는 get resized bitma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변형을 시키는데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로 방향으로 가로 폭을 몇으로 해서 생성을 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가로 방향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2배의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prod.img에 작은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변형하는 아까 그 함수죠. get resized bitmap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매개 변수는 비트맵 객체, 그리고 가로폭, 그리고 세로폭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가로 사이즈는 비트맵 get width를 하면 가로 사이즈를 받을 수 있고요. get height를 하면 세로 사이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변형하기 전의 사이즈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scaled width,
확대 축소, 지정한 사이즈로 변형된 사이즈를 계산을 하는데, new width라고 매개 변수로 받아왔죠. 이 new width를 원래 사이즈 width로 나눠주면 그 비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로도 역시 스케일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했고요.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포스트 스케일을 변형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더스와 스케일 위더스, 가로 비율과 그리고 스케일 하이트, 세로 비율을 대입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bitmap.create bitmap 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트맵 객체를 다시 생성을 합니다. 생성할 대상은 BM이라고 전달받은 거고요. 사이즈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리고 가로 시작점과 세로 시작점 0,0에서 위더스 하이트만큼인데, 이 사이즈를 이제 매트릭스에서 정한 대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esized bitmap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전달하면은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메소드죠. get resized bitmap인데, 이 메소드는 비트맵 사이즈, 비트맵 객체를 받아오고 위더스만 받아왔을 때 하이트 값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걸 의미하죠.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원래 이미지에 대한 가로와 세로 값을 기억을 하고요. 세로, 원래 사이즈의 세로 곱하기 비율 처리를 한 거죠. 가로, 세로 비율대로 비율에 맞춰서 세로 정의한 가로 사이즈에 의하면 세로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를 이렇게 비율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math.sale 해서 올림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하이트 값을 구했으니까 위에서 만든 get resized bitmap에 이렇게 세로 비율에 의해서 정의된 하이트 값을 대입을 시키면은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되면서 확대된 이미지, 축소된 이미지, 원하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죠. 첫 번째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org width는 아까 120이라고 정했죠. 이 org width보다 작을 경우에는 라지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만 라지 이미지를, 큰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은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데, 이것도 조건문이 붙어 있죠. 작은 이미지라는 객체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객체가 존재할 때만 작은 이미지를 출력하겠다. 그래서 이미지를 처음에는 작은 이미지로 나왔을 때니까 버튼을 클릭하면 큰 이미지가 나오고, 큰 이미지가 나온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작은 이미지가 나오고,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넣기 버튼이죠. 장바구니에 넣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수량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수량에 대한 점검 부분이 있을 텐데, EA가 스피너였죠. EA.selected index to string, 선택된 아이템이 첫 번째 입금은 0일 거고 두 번째 입금은 1이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값이 없으면 0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기억을 하고 있고, 선택된 개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문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주문할 수량을 선택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준비한 다음에 토스트로 출력을 하고 더 이상 로직을 진행하지 않도록 화면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유지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량 선택이 제대로 됐으면 화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몰 카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도록 했고, 이 액티비티가 있을 때만 화면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하되 상품 정보, 상품 번호하고 주문 수량을 같이 던져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실행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쇼핑하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입니다. 계속 쇼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몰 리스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몰 리스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했고, 이 액티비티는 이제 이 앱에 이미 만들었으니까 항상 존재하겠죠. 그래도 존재하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줬습니다. 안전하게. 화면 전환할 때는 이 소트 값을 분류 코드 값을 던져줘야 되고, 제목도 같이 분류 제목도 같이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이렇게 구사를 했고요. 자, 웹 상세 정보 보기. 웹 상세 정보 보기 버튼은 웹 인포 btn이라는 객체였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웹페이지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XML에서 웹페이지 상세 정보에 대한 웹페이지 주소를 웹이라는 필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없으면은 다시 대입을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서 스트링 리플레이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http://가 있으면은 없는 걸로 삭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웹 화면으로 이동하는 주소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goToWeb이라는 메소드에서 유틸리티에서 제공하는 거죠. goToWeb이라는 메소드에서 앞에 http://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상태에서 실행되도록 한 거죠.